안녕하세요. 이베에듀 조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G마켓과 옥션에서 상품 랭킹 및 시스템 이해하기라는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G마켓과 옥션에 대한 시스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 강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교육센터에 오셔서 수업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저희 교육을 같이 조금 더 깊게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처음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고객에 대한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G마켓이라는 곳에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고객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 G마켓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고객의 70%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요 검색창에 검색을 한대요. 자, 그러면 제가 G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마켓의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화장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장지라고 검색을 하는 순간 가장 위쪽에 5명의 판매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5명의 판매자들은 물건을 잘 판매해서 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워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오른쪽에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위쪽 상단에 있는 분들은 광고를 사용해서 이 상단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 지금 몇 명의 판매자가 있죠? 5명의 판매자가 있어요. 자, 이 파워 상품이라는 영역은 딱 5명의 판매자들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1,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판매자는요, 900원을 썼고요. 여기에 있는 판매자는 800원을 썼고요, 700원을 썼고요, 600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광고비를 500원에 입찰하신 분은요, 광고가 떨어지신 거예요. 자, 요 위쪽 상단에 있는 이 파워 상품이라는 영역에서는 5명의 판매자들만 광고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지라 검색을 했을 때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봤더니 이번에는 무슨 영역이 보이냐면요. 파워클릭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파워클릭 영역의 오른쪽을 보면요. 또 광고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여기에 몇 명의 판매자들이 있는지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8명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쭉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무슨 영역이 보이냐면 플러스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요.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또 광고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이 플러스 상품 영역에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또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0명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쭉 또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영역이 보이냐면요.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 영역이 또 보여지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또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자, 8명의 판매자들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쪽에 지금 5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1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8명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쪽에 있었던 그 4개의 광고 영역은요. 딱 5명까지, 딱 10명까지 또는 딱 8명까지만 광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쭉 또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무슨 영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니까요.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스마일 배송 영역은요. 우리 성격이 광고가 아니에요. 스마일 배송이라는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 영역에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 지금
스마일 배송 영역에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 6명. 6명의 판매자들이 물류 서비스인 스마일 배송이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요. 지금 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자, 이 영역은, 스마일 배송 영역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영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여지는 영역이 포커스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광고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 오늘 이 포커스라는 영역, G마켓의 포커스라는 영역을 잘 눈여겨봐 주세요. 자, 이 포커스 상품이라는 영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을 해요. 7일에 3,000원, 30일에 12,000원이라는 광고비를 모두 다 똑같이 지불을 합니다. 내가 광고를 적용하면 누구나 이 포커스 상품이라는 영역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기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다 이 영역에 광고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몰라요. 위쪽에 있었던 영역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5명, 8명, 10명, 그 다음에 8명으로 정해져 있었죠. 자, 근데 이 영역은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한대요. 자, 그럼 제가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요. 이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갔더니요. 자,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포커스 상품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자, 지금 1페이지에도 포커스 영역이 있었고요. 2페이지에도 포커스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와 2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는 같은 광고비를 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광고비를 냈을까요? 같은 광고비. 제가 모두가 똑같이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다시 포커스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지금 2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랑 똑같은 광고비를 냈던데요. 누구는 1페이지에 있고 누구는 2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판매자가 G마켓 화장지 1등 판매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커스라는 영역에서는요, 랭킹 순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판매자가 랭킹 순 1위 판매자고요. 여기 있는 판매자가 2위 판매자고요.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렇게 해서 쭉 순서가 나열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순위가 2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왜 랭킹 순위 이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만 더 뒤로 제가 내려가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제가 뒤로 가볼게요. 자, 조금만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뒤로 갔더니 이제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요.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광고라는 영역이 오른쪽에 이렇게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죠. 자, 지금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에서는 그 광고라는 마크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막 등록을 했어요. 막 등록을 마치면 무슨 영역에 있냐면요. 이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에 우리 상품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상품 영역 안에서도 또 랭킹 순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가 일반 상품 영역 첫 번째예요. 그럼 얘가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고요. 쭉 이렇게 순위가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 캡처한 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이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파워클릭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영역이 보여지고 그 다음 플러스 상품, 스마일 배송, 포커스,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G마켓 PC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보여져요.
약간 광고의 구자수라든지 광고의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쪽에는 광고 영역이 보여지고요. 중간에 스마일 배송이라는 물류 서비스 영역이 보여지고요. 포커스 일반 상품 영역이 보여지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지금 G마켓의 구조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옥션의 한번 구조를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옥션에 들어가서요. 자, 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장지라고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G마켓의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화장지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위쪽에 5명의 판매자가 보여져요. 자, 이 5명의 판매자는 찬스 쇼핑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G마켓이라는 곳에서는요, 이름이 파워 상품이라고 불려졌었어요. 자, 광고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자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위쪽에 5명의 판매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영역에는 똑같이 8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등록이라는 영역에서는요, 10명의 판매자가 보여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자,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영역에서는요, 8명의 판매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이 같이 보여지게 돼요. 자, 스마일 배송 영역은 광고였나요? 광고가 아니었나요? 광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광고 구자가 아니고요. 이 영역에는 6명의 판매자들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등록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G마켓의 포커스라고 했던 그 영역이 옥션에서는요, 프리미엄 등록 영역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자,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 광고비 7일에 3,000원, 30일에 12,000원, 기간을 다르게 하면 조금씩 광고비는 다를 수 있는데요. 모든 판매자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프리미엄 영역 첫 번째부터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이렇게 순위가 또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또 내려가 보면요. 쭉 뒤로 가보면 또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요. 일반 상품 영역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옥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바일 부분을 잠깐 캡처된 화면으로 보시면요. 자, 가장 첫 번째로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영역이 보이고요. 그 다음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 영역, 찬스 쇼핑, 스마일 배송, 프리미엄, 일반 등록 영역으로 우리 상품들이 리스팅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한눈에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왼쪽은 G마켓 PC 영역에서 가장 위쪽에 5명, 8명, 10명, 8명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스마일 배송 6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포커스 일반 상품 영역이 보여졌습니다. 자, 모바일에서는요. 광고 가장 위쪽에 8명의 판매자, 그 다음 8명의 판매자, 6명의 판매자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중간에 스마일 배송, 포커스, 일반 상품 영역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하단에는요. 파워클릭이라는 영역이 또 광고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영역은 슬라이드로 되어져 있는 광고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G마켓의 구조와 옥션의 구조는요. 똑같아요. 근데 이 광고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영역에서 자, 우리 G마켓과 옥션의 이제 고객 페이지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영역은 바로 이 포커스랑 프리미엄이라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포커스랑 프리미엄 영역을요. 항상 이제 상위에 있는 판매자들을 잘 주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판매자가 왜 상위에 있지? 라고 이런 이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광고 영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G마켓에 파워 상품과 플러스 상품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자, 옥션에 찬스 쇼핑과 파워 등록이라는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어디 영역이냐면요. G마켓 PC로 기준으로 하면 파워 상품, 플러스 상품 첫 번째, 세 번째 있고요. 모바일에서 G마켓 보면요. 세 번째 영역에 있어요. 자, 옥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 번째 영역에 있고요. 모바일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습니다. 자, 이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클릭과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가 있어요. 자, 파워클릭 그리고 파워클릭 라이트 두 번째, 네 번째에 모바일 PC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영역이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 있는 이 광고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광고는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 요 파워 상품과 플러스 상품 그리고 찬스 쇼핑과 파워 등록이라는 광고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광고는요, 자, CPP라는 광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키워드라든지 배너, 카테고리 광고를 입찰하여 정해진 시간에 낙찰받는 형식의 광고를 CPP 광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금 방식, 이 상품의 광고를 이용할 때는요,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의 기간으로 광고비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광고를 입찰을 할 때는요, 입찰가가 300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입찰 단위는 100원 단위로 하게 됩니다.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입찰 단위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광고를 적용할 때는 G마켓은 17시 50분까지 광고 입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옥션의 경우에는요, 16시 50분까지 광고 입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광고를 할 때 이 시간 전에 광고 입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광고를 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화장지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요 위쪽에 있는 이 광고가 CPP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광고비를 1,000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어요. 자, 이 상품을 딱 클릭했어요. 자, 이때 고객이 1명 들어올 수 있고요. 10명 들어올 수 있고요. 100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한 고객이 몇 명이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전날 낙찰받은 그 금액만 딱 지불을 하시면 돼요. 내가 1,000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1명이 클릭하든 100명이 클릭하든 1,000명이 클릭하든 1,0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광고가 바로 요 CPP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CPP 광고는 PC와 모바일을 별도로 광고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PC 버전으로 광고 입찰 한번 하고요, 모바일 광고로 별도로 또 광고 입찰을 따로따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은요, G마켓 같은 경우에는 19시 30분부터 다음날 동일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옥션의 경우에는요, 00시부터 24시까지, 즉 24시간 동안 그 광고비만 노출된다라는 거죠. 내가 1,000원을 지불했으면 그 1,000원의 광고비만, 이제 낙찰받은 그 광고비만 지불하는 게 CPP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제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파워클릭 또는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이 광고는요, CPC 광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이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광고비가 100원이었어요. 자, 고객이 물건을 사던 안 사던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이 내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왔으면요, 100원이 나가는 거예요. 10명의 고객이 내 상품을 클릭 10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0원이라는 광고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클릭당 가격을 중점으로 이제 광고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광고가 CPC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금 방식은 클릭당 기준으로 되고 있고, 입찰 시작가는 90원부터 10원 이상으로 이제 입찰 단위가 설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입찰 시간은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광고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바로 지금 광고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항시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파워클릭과 파워클릭 라이트 광고는요, 모바일과 PC가 동시에 적용이 돼요. 내가 만약에 파워클릭 첫 번째 구자, 1등 구자로 제가 광고비를 광고비를 지불했어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1등으로 보이고요. PC에서도 1등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입찰 가능한데요. 자, 지금 저는요, 간단하게 이 광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판매자님들은요, 저희가 연계된 강좌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강남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CPP 광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 여기 있던 이 광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쉽게 시작하는 키워드 광고라는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CPC, 자, 파워클릭과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파워클릭 광고를 통한 매출 증대 방법이라는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넓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교육 안내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우리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요. 방금 전에 우리 G마켓에서는 제가 포커스 영역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옥션에서는 프리미엄 영역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포커스랑 프리미엄 영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상품이 상품을 처음 등록하면 일반 상품 영역으로 우리 상품이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요, 자, 내가 7일에 3,000원 또는 30일에 12,000원 어쨌든 광고비를 이용해서 이 광고를 적용하면 우리 상품이 프리미엄이라든지 포커스라는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포커스나 프리미엄이라는 이 광고를 부가 서비스 리스팅 광고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해도 포커스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팅 광고라고 해도 포커스 프리미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부가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 탭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내가 부가 서비스 하고 싶은 상품 하나 선택해 주셔서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부가 서비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프리미엄 설정하실 분들은 프리미엄 요 체크 표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포커스 적용하실 분들은 포커스에 있는 요 버튼 클릭해 주셔서 기간 설정해 주시고 비용 지불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품은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또는 포커스 영역에 우리 상품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을 할 때,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플러스 또는 포커스 플러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비용을 더 지불을 하시면 옥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영역에서 전시 점수가 30% 업돼서 조금 더 상위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마켓의 경우에는 포커스 플러스를 적용해 주시면 포커스 영역 안에서 노출 점수가 20% 더 업이 돼서 조금 더 상위에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포커스 영역 안에서의 순위가 조금 더 상승된다. 그리고 프리미엄 영역 안에서의 순위가 조금 더 상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딱 완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처음에 상품을 등록하면 무슨 영역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일반 상품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상품을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7일 동안 포커스, 프리미엄을 적용을 하면 우리 상품은 여기에 있겠죠. 제가 그 광고비를 지불을 해서 요 영역에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 자, 포커스랑 프리미엄 영역에 내 상품이 있을 때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내 상품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될까요? 자, 그대로 있으면 우리 상품이 일반 상품 영역과 부가 서비스 영역에 동시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 일반 상품 영역에는 없고 부가 서비스 영역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자, 나머지 분들은 그럼 두 군데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정답은 부가 서비스 영역에만 있고요. 일반 상품 영역에는 우리 상품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오랫동안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상품을 처음 등록하면 일반 상품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반 상품 영역에 있던 이 상품은 부가 서비스를 적용해 주시면요. 자,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 상품이 요 영역에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요 위에 있었던 요 광고들 있었죠. 뭐 5개, 8개, 10개 이 광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광고를 설정하고요. 자, 부가 서비스를 설정하면요. 동시에 2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 영역에 또는 광고 영역에. 만약에 내가 여기 부가 서비스 영역에 광고를 적용 안 했다. 그러면 내 상품은 위쪽에 있는 광고 영역과 일반 상품 영역에 동시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일반 상품 영역과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면요. 이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7일만 설정하면 7일 동안만 여기 있다가요. 7일이 끝나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은 이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부가 서비스, 포커스랑 프리미엄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랭킹 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랭킹 순이라는 거는 자, 우리 광고 구매 여부, 판매 실적, 고객의 이용의 인태, 서비스 점수 등을 산정한 점수와 검색 정확도의 합산으로 정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랭킹 순위라는 게 뭐냐면 자, 포커스 영역에서 그리고 프리미엄 영역에서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와 2페이지에 있는 판매자가 있었어요. 자, 이 판매자들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는 뭐 화장지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상품의 상위에 있는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옥션과 G마켓의 랭킹 순위라는 거는요. 한 가지만 잘해서 우리 상품이 상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상품이 상위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판매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3일간의 판매 건수 및 입금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판매 건수와 입금된 금액은 목요일 상품 리스팅에 영향을 미쳐요. 목요일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상품 판매 건수와 입금된 금액은 금요일에 영향을 미치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일요일 이런 식으로 3일간의 판매 건수 그리고 입금된 금액이 내 상품 리스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어떤 게 있냐면 프로모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많이 제공했는지. 자, 우리 판매자님들 상품 등록하셨을 때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상품 등록하셨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냐면요. 고객 혜택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고객 혜택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복수구매 할인, 나눔 쇼핑, 스마일 캐시 지급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주시면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해서요. 동일한 상품이 있었을 때
혜택이 있는 상품이 좀 더 상위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광고 구매 점수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부가 서비스 있죠. 포커스가 있고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자, 내가 이 부가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상품이 일반 상품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 다른 상품들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 상품이 좀 위쪽 상단에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가 서비스 이용도요, 우리 프로모션 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판매 실적, 프로모션 활동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점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고객에게 얼마나 배송을 잘했는지. 자, 배송을 잘했는지 어떤 걸 보냐면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그 배송이 정말 잘 됐는지는 완전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발송 정책이라는 게 있죠. 내가 발송 정책을 딱 설정을 해놨는데 그 정책에 맞게 물건을 잘 보냈는지 그거를 서비스 점수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되어져 있나요? 뭐 이런저런 문의들을 많이 하겠죠. 언제 배송되나요? 등등부터요. 자, 이런 문의를 했을 때 우리가 1일 이내에 답변 처리를 했는지. 자,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럼 하루 이내에 처리를 했는지가 내 상품 리스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나에게 후기를 남겨줬을 때 좋은 후기를 남겨주면요. 우리 상품의 리스팅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점수에는요. 배송, 응대, 후기 점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등록했는지 따라서요. 내 상품이 상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카시트 있죠. 자, 카시트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애들이 사용하는 카시트가 있고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카시트가 있고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또 카시트가 있겠죠. 뭐 온열이 될 수 있고 또는 여름에는 조금 차게 할 수 있는 쿨링 기능이 있는 그런 카시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카시트는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게 돼요. 육아용품이라는 카테고리의 카시트가 있고요. 또는 우리 자동차 용품의 카시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용 카시트를 판매하면 무조건 자동차가 맞겠지만 애기용 카시트를 판매하시는 분은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될지 좀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얘는 자동차 용품도 맞고 육아용품도 맞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되지? 자, 우리 상품을 등록하실 때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만 상품을 원칙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등록하실 때는요. 나중에 한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이 임의로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어디로 할지 잘 생각하시고 상품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어린이용 카시트를 판매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육아용품이라는 카시트의 상품을 등록해 주셔야지 내 상품이 더 상위에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내 상품이 상위에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카테고리 정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마켓에서는 이 카테고리 정확도를 검색 정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옥션에서는요. 검색 관련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가 서비스라는 광고를 G마켓에서는 포커스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옥션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른 것처럼 G마켓과 옥션에서 부르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카테고리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트를 표시해 놨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만 더 뒤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추가적으로 우리 중요하냐면요. 브랜드 등록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상품을 등록하실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브랜드라는 걸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를 입력할 때 위쪽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브랜드 등록 시 검색 결과 노출 기회가 많아집니다.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라면 반드시 ESN 브랜드를 등록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나이키, 뭐 이자녹스, 뭐 코카콜라 이런 상품들은 우리 브랜드가 있겠죠. 자, 그때 여기에 브랜드를 검색해 주시면 그 브랜드를 우리가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 상품이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브랜드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따로 브랜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브랜드 부분에 브랜드 신청 안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우리 브랜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브랜드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실 때는 먼저 ESN 플러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문의 채팅 상담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ESN 플러스 문의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문의하기 게시판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의하기 게시판에서 브랜드 생성, 문의 유형의 브랜드 생성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브랜드 요청할 수 있도록 쭉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제 요청 양식과 함께 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자, 사업자 등록증과 브랜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여기에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넣어주시면 넣지 않는 판매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상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상품을 등록할 때 1.0 버전이 있고요. 2.0 버전이 있어요. 자, 상품 등록 1.0 버전은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뭐 상품 이미지의 사이즈를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상으로 했는지 또는 이미지를 뭐 1개 넣었는지 2개 넣었는지 따라서요. 이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걸 바로 품질 지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상품이 더 상위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 2.0이 우리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우선 정렬이 돼요. 자, 이 상품 등록 2.0 같은 경우에는요. 품질 지수가 모두 만점이에요. 1.0에서는 그 품질 지수라는 점수가 있는데요. 2.0에서는요. 모두가 80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으로 등록하셨을 때 조금 더 우선 정렬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셀러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딜러와 파워 딜러가 있었을 때 파워 딜러가 좀 더 상위에 보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랭킹 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랭킹 순이라는 거는요. 한 가지만 잘해서 상품이 상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상품이 상위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를 이제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잘못하고 판매 실적만 높다고 해서 내 상품이 상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합쳐져서 내 상품이 상위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카테고리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카테고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고구마 판매하는 고구마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제가 카테고리를요. 자, ESN 고구마로 설정하고요. 옥션 고구마로 이제 쭉 설정을 하고요. G마켓도 고구마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린 고구마를 고구마 말고 다른 걸로 부를 단어가 없죠. 자,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카테고리가 딱 요 고구마라는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서요. 요즘 이런 제품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소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청소기를 판매하는데 이 청소기가요, 무선 청소기고요. 그리고 핸디 청소기도 돼요. 이렇게 빼면 핸디 청소기도 되고요. 얘가 진공 청소기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요즘은.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청소기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자, 요 상품의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카테고리가 중분류에 무선, 진공, 핸디 청소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디로 해야지 더 상품이 상위로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어떤 카테고리가 좋은 카테고리일지. 조금 전에 제가 카테고리 이제 정확도의 예시로 애기 카시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육아용품이 적합한지 자동차 용품이 적합한지를 우리 판매자님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테고리 정확도를 어떻게 찾냐면요. 자, 뭐 카테고리 이제 찾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찾는 방법은 먼저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추출을 하셔가지고요. 이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G마켓과 옥션의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옥션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요. 이때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해요. 자,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상품들이 쭉 리스트가 나타나겠죠. 이때 옥션은 프리미엄 영역 기준으로, G마켓은 포커스 영역 기준으로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요. 유난히 많이 겹치는 카테고리가 하나 보여지게 돼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부터 추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네이버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뭐 이베이 광고센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비즈니스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비즈니스 광고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 검색 마케팅이라는 걸 클릭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검색 마케팅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이거 로그인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회원가입 이제 로그인을 하고, 자, 우리는 광고 시스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광고 시스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도구라는 버튼 클릭하고 키워드 도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 키워드 도구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이 키워드라는 영역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삼성 청소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삼성 청소기고요. 스팀 기능이 있고요. 무선 청소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디 청소기, 뭐 이런 기능들, 진공 청소기의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단어 쭉 다 빼고요. 딱 청소기만 넣는 거예요. 자, 청소기를 넣고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에 이 연관 키워드에 조회 순위가 뒤죽박죽 돼서 나와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가 상위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이 키워드가 뒤죽박죽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 PC라는 영역에서 화살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쭉 순위를 나열해 주세요. 자, PC 버튼을 클릭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적 모바일보다 PC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대행사라든지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막 검색을 많이 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더 PC가 정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회수량, 순위는 비슷비슷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PC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조회수 높은 순부터 쭉 차례차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회수 높은 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내림차순 정렬이 되면요. 자, 여기서 나랑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청소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연관 키워드를 보니까요. 침대가 있어요. 자, 이 침대라는 키워드는 청소기랑 관련이 없어요. 내가 파는 제품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선 청소기라는 키워드가 보여져요. 자, 이 무선 청소기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이 있죠. 그럼 그 키워드는 뽑아줍니다. 로봇 청소기 아니에요. 빼주시고요. 청소기 나랑 관련 있고요. 우리 제품 LG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랑 관련된 키워드들만 뽑아주시는 거예요. 자, 쭉 키워드를 보다 보면 여기에 무슨 키워드가 보여지냐면요. 무선 청소기 추천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져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키워드를 내가 뽑아줘야 될지 뽑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줘야 될까요? 자, 이 키워드들, 이 무선 청소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내 상품과 관련이 있죠. 자, 나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무선 청소기 추천이라는 키워드 또는 무선 청소기 지금 여기서 찾은 키워드를 어디다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한다 그랬죠? G마켓과 옥션의 검색창에 검색을 한다 그랬었죠. 자, 우리 G마켓에서 무선 청소기라는 키워드는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무선 청소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검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우리 지금 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곳을 이용해서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가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키워드 뭐로 해야 되지? 이제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곳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이 키워드를 찾아주실 때 나랑 관련이 없거나 이 키워드가 G마켓과 옥션의 검색창에서 검색할 것 같지 않다 하는 키워드는 과감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네이버라는 곳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고요. G마켓과 옥션은 쇼핑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키워드 결과값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랑 관련된 것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제가 뽑았어요. 청소기, 무선 청소기, 스팀 청소기, 진공 청소기, 핸디, 삼성 청소기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어요. 자, 그럼 내가 뽑은 이 키워드를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요. 옥션의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청소기 한번 검색, 무선 청소기 검색, 스팀 청소기 검색, 진공 청소기 검색, 핸디 청소기, 삼성 청소기 다 이렇게 한 번씩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G마켓은 포커스 상품 영역의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보고요. 옥션의 경우에는요, 프리미엄 영역의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는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왼쪽 상단에 있어요. 자, 우리가 포커스 영역에 있는 판매자의 1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넣고요. 두 번째 판매자의 카테고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각 키워드마다 쭉 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키워드마다 1등부터 5등까지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쭉 살펴보면요. 유난히 많이 겹치는 카테고리가 하나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그 카테고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에 따라서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칫솔을 판매해요. 칫솔은 우리가 검색창에 투스브러쉬라고 검색하진 않죠. 칫솔이라고 검색하죠. 뭐 치과용 칫솔, 뭐 미세모 칫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칫솔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대체할 키워드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도요.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별로 키워드가 없어요. 상품에 따라서는 조금씩 키워드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쭉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랭킹 시스템 이해하기라는 수업 시간에는 지금 이 부분,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카테고리 찾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실습과 같이 한번 이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쪽에 적혀져 있죠? 효율적인 노출을 위한 상품 등록 코칭이라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실습과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랭킹 관련된 이야기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이론으로 설명을 똑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등록한 상품들을 조금씩 이제 봐드려요.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해 주시고 요 효율적인 노출을 위한 상품 등록 코칭이라는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들으실 분들은 반드시 상품을 등록하고 오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확한 카테고리 찾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